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부터 1시간 전인 LA 시간으로 오전 8시에 한국 5월 10일 화요일을 맞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5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여의도에서 취임식을 갖는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오늘 저녁 생중계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례 없이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임하자마자 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한미 관계 등 외교력에서도 물음표가 많아 불안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 시간으로 한 1시간 전에 바뀌었죠. 새 대통령기가 2022년 5월 10일 한국 시간 화요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월요일 오전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 9일 새벽 0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우리가 계속 당선인으로 불렀는데 LA 시간 오전 8시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는 이제 당선인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당선인 신분을 벗었고 이제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한국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이제 맞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퇴임 연설을 마쳤고요.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회를 기다리다가 뜨거운 박수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와대 떠나는 모습을 이제 환호하면서 보내주었는데 뭐 전 대통령, 현 대통령 이렇게 이제 구별을 돼야 되는데 또 미국도 보면 물론 구별해야 될 때는 뭐 포머 프레지던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통령들은 그냥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클린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대통령은 물러나도 대통령으로서 그만큼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전 대통령이라는 걸 강조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일정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취임식은 공식 취임 행사고요. 그 전에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한국은 10일 새벽 0시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1시간 전 8시에 종로 보신각 타종을 했죠. 33번 타종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 이제 20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라는 거 기념해서 20명이 20인이 모여서 타종을 했다고 합니다. 20명이 33번 타종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렸고요. 이제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게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가장 첫 임무로 그러니까 보통은 새벽 0시면 잠잘 시간이지만 오늘은 잠을 안 잤고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일명 용산벙커입니다. 용산에 있는 지하 시설 벙커이기 때문에 용산 벙커로 불리는데 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벙커에서 합참 지휘 통제실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합참으로부터 이제 보고받은 것은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통수권을 이제 새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굳이 용산 벙커에 갈 이유는 없었어요. 직접 거기서 만나서 그 보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 보고니까 뭐 대통령 자택에서 받아도 그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용산 집무실 지하 상황실 그 용산 벙커를 택한 이유는 역시 그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을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보 불안에 대한 한국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 없애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일종의 이벤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에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용산 벙커에서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용산 벙커에 나와서 밤을 새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첫 일정으로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이제 내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니까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휴전선을 넘어왔다. 아니면 뭐 북한이 뭐 어딘가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럴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대응을 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LA 시간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뭐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국회 이송 법률에 대한 거부권 같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권한들을 다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전 또 경호상의 예우도 LA 시간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미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0시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은 새 대통령의 본격적인 활동은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이제 되는 그렇죠. 거죠. 뭐 이건 말씀드린 대로 좀 이벤트성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전화 보고니까 간단히 끝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지금 언론 보도로 통해 알려지지만 길고 장황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네. 취임식 연설도 굉장히 짧을 것으로 지금 그 측근들이 준비해온 연설이 한 40분 정도라고 그랬나요? 근데 20분도 안 되게 다 잘라냈다고 그럽니다. 연설 내용을. 그래서 역시 그 쓸데없이 늘어지고 장황하고 길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용산벙커 합참 전화보고도 짧게 끝냈을 것 같고요. 이 전화보고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서 취침하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를 이제 없앴잖아요. 뭐 없앤다기부터 대통령 집무실로서는 없애는 거고 뭐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택이 서초동입니다.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이제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임기 5년 동안 서초동과 용산을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서초동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마 잠을 자고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간 10일 화요일 오전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국립현충원 참배부터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 참배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곧바로 국립현충원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잠에서 깨면 이제 부인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가면서 바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첫날 하루를 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은 서초동이지만은 이제 이 외교부 장관 이 공관을 이제 자기 처소로 쓰겠다 하기 때문에 네. 서초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뭐 그거는 뭐 근데 본인이 뭐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좀 활동의 제한이 클 텐데 지금 밖에 있는 거니까 사실 뭐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뭐 한국 시간으로 10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이제 취임식 시작이 되는데 이건 LA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7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제20대 대통령 그 취임식이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 오전 11시 시작됩니다. LA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취임식이 열립니다. 취임식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입니다. 연단에 있는 단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 비롯해서 가족들이 앉을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회를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 유족 등 약 1000여 명이 단상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단하에는 가장 뒤쪽에 그 분수대 아래쪽으로 좌우에 각각 국민초청석 10,000명씩 2만 명이 이제 앉을 예정이고요. 근데 분수대 위쪽으로 보면 이제 국민초청석 4,000석과 국민특별초청석 680석 또 그리고 국민특별초청석 2가 또 9,00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돼 있고 외빈 동포석이 1,200석, 각계 대표 인사 2,920명, 지역 주요 인사 740명, 장애인석 300석, 또 지정석 900석, 900명. 그래서 다 합치면 모두 4만 1,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그런 대통령 취임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다수는 역시 국민 초청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인 것 같아요. 특별 초청석은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지만 일단 국민 초청석이 절반 이상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디오 코리아도 이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중계 방송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브닝 뉴스 시간에 특집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한국 시간 10일 화요일 오전 이제 10시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됩니다. 10시면 LA 시간 6시죠. 그래서 이브닝 뉴스가 5시에 시작하는데 1시간 정도는 뭐 이제 다른 중요한 뉴스들도 전달해 드리고요. 6시부터는 한국 상황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식전 행사도 전해 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데 그 시간도 아마 이때쯤 될 것 같아요. 저녁 LA 시간으로 저녁 한 6시쯤 국립현충원 참배 끝나면 바로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거니까 요 6시 때부터는 아마 굉장히 한국도 모든 방송들이 다 이제 라이브로 국회 연결하고 또 국립현충원 연결하고 하면서 라이브 방송할 것 같은데 라디오 코리아도 저녁 6시부터는 한국을 자주 연결하면서 생중계 방식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본행사는 이제 11시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는 그렇게 길게 끌진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그 대통령은 그 연설도 짧게 끝내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본인 스타일이 이렇게 시간 질질 끄는 거 아주 싫어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다른 대통령 취임식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제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한 8시나 LA 시간으로 8시나 좀 8시 좀 넘어서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취임식 이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는 거예요? 예, 취임식 이후에도 참 바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고 이 취임식 이후에 일정을 봐도 그렇고 취임식을 그렇게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11시 취임식이잖아요. 12시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아마 1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전에 취임식 후에 용산의 그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서 외국 사절단과 접견합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 이후에 첫 일정은 외국 사절단 접견이고요. 그리고 오후에 그 다음에 뭐 점심 식사는 해야 되겠죠. 점심하고 나서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 경축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의 경축 행사라고 그 다음에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가서 외빈 초청 만찬을 합니다. 이 신라호텔 영빈관 외빈 초청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른바 한국의 5부 요인이 참석을 하고요. 또 외국 사절단, 또 한국 최고기업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악연이 있죠. 이 한국의 최고 기업 총수들 그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논란 사건 때 특검 조사 때 다 불려와서 조사받은 그 사람들인데 어찌됐건 이번에는 또 대통령과 기업 총수로서 만나는 그런 또 상황이 됐습니다. 또 허창수 정경련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경제 5단체장도 초청을 받았고요. 아마 이 기업 총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중요한 역할을 또 맡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아무튼 이 윤석열 대통령 외국 사절 또 경제인 등과 이렇게 계속 오늘 취임식 이후에도 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매우 낮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51.4%로 나타났죠. 그래서 좀 올랐는데요. 지난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낮아져서 한때 가장 안 좋을 때는 30%대 후반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1.4%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좀 다른 여론조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얼미터 한 곳에서는 50%가 넘었는데 다른 곳도 그렇게 나올런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근데 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결과가 나온 직후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한 사람은 당선인이 돼서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잖아요. 그래서 인수위 활동이 한 2달 정도 이어지는데 한국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인수위 때 우리가 기억하지만 뭐 인수위원장이 오렌지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오렌지라고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참 네, 그런 적이 예, 있었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죠. 그참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고요. 고소형이란 말이 유행했죠. 고대 소망교회 영남 쪽 인사들만 쓴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성시경 그때는 또 성시경이었어요. 성대 고시 출신 경기고등학교 그래서 성시경이란 말이 또 형시경을 인사 편중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경제민주화 그때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인수위 때 경제민주화 또 후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또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만 겪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그런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외교 분야에서도 좀 불안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전문가로부터 받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이 외교에서도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이제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이 외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이제 크다는 것이 뭐 한국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경험도 없고 외교에 대해서 별로 잘 공부도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걱정되는데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벌써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벌써 그런 주장 내놨고 대북 맞대응 그 북한이 뭐 만약에 도발한다 그러면 선제 타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많은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그 최근에 한국 그 군이 대북 맞대응 연합훈련을 미군에게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일도 생겼죠.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그런 그 제안이었는데 미국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한반도 같은 곳에서 불안 요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 대통령치고는 너무 좀 단호한 말을 많이 합니다. 단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지만 세계적으로는 여러 다른 지도자들과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단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단정적인 말을 하면 나중에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5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기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는 그런 윤석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반은 찬성하고 반은 아주 헤이트, 아주 증오하는 그게 그러한 이 분위기가 좀 돼서 좀 문제죠. 이게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국론 분열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대통령이 사실 뭐 일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건 글쎄 사실입니다. 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